네,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이널 컷 프로젝트 세팅하는 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편집하실 영상을 파이널 컷상으로 불러오는 방법, 이 지금 보시는 파이널 컷 화면상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우리가 보관함이랑 이벤트랑 프로젝트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대로입니다. 미국 시리즈 보관함에 세 가지 이벤트를 생성을 해놨고, 시카고 이벤트 안에 이제 시카고 영상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시카고 편집이라는 프로젝트 파일까지 생성을 해놨죠.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이 시카고 편집 프로젝트의 세팅 값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하고 인스펙터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인스펙터를 누르면 내가 현재 이 프로젝트 세팅을 어떤 해상도에 어떤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수정을 들어가시면 역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자면은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가셔서 미디어를 클릭하시는 방법입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I입니다. 임포트의 약자로 이제 I를 써가지고 커맨드 I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열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불러올 영상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 2개와 영상 2개, 그리고 뭐 노래, 이렇게 미디어 파일들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갈 모든 미디어 파일들을 폴더 하나에 몰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리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 항목 가져오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생성한 이 시카고라는 이벤트 안으로 모든 미디어 파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옆에 이제 세팅창에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미디어를 어떤 이벤트로 불러와 줄 건가? 당연히 시카고 편집을 할 거니까 여기 이벤트로 불러와 주면 되겠죠. 또는 내가 지금 생성을 안 해놓은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리즈 보관함에 이벤트를 아예 새로운 걸로 생성하셔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뭘 하셔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용량 관리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인 보관함으로 복사를 선택하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실제로 맥의 파인더 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 미국 시리즈라는 보관함 안에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서 들어가면 실제 이제 파일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보관함으로 복사를 선택하면 이 미국 시리즈라는 패키지 내에 시카고라는 이벤트 안으로 여기 오리지널 미디어 상으로 모든 그 작업하는 영상들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파일이 이중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용할 때가 있고 유용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관함으로 복사를 해두면은 파일을 따로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패키지 하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없고 나만 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파일 제자리에 두시는 게 용량 관리 측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는 뭐 이제 잘 쓰지 않고요. 비디오 분석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은 이제 여기서 안 하셔도 나중에 따로 또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작업 효율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트랜스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쓰고 계신, 원주님께서 쓰고 계신 맥북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4K 영상들은 효과를 걸어도 버벅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 5년 전에 나온 맥북으로 4K 영상을 편집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컴퓨터에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해결 방법이 이 트랜스코딩을 통해서 프록시 미디어를 생성을 하거나 최적화된 미디어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파이널 컷이 저희가 작업을 하는 컴퓨터 환경에서 가장 쾌적하게 재생될 수 있는 임시 미디어 파일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프레임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크기를 아예 줄여가면서까지 이제 작업을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첫 번째로 역시 얘네들도 생성이 되면 용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미디어를 임시로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원주님께서 쓰시고 있는 맥북으로는 충분히 4K 영상 버벅이지 않고 편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오디오 이런 것도 다 뒤에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번 이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세팅을 해두시고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파일 제자리 두기로 설정을 해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한 항목을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저희 이제 시카고라는 이벤트 안에 프로젝트 파일은 저희가 이미 생성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미디어들이 다 불러와졌습니다.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카고라는 이벤트를 폴더로 생각하시고, 그 폴더 안에 저희가 이제 작업할 프로젝트 파일과 작업할 소스 미디어 파일들이 다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을 가져오실 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미디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그냥 됩니다. 굳이 뭐 임포트 가져오기를 클릭해가지고 뭐 블로그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어제 그 도화지라고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여기 타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바로 이렇게 끌고 오셔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조님께서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파일을 몇 가지 불러왔으니까 이 샘플 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의 타임라인 위에 샘플 영상을 하나 올려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 파이널 컷의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주로 다뤘었죠. 보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시리즈라는 보관함이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보관함들을 생성하게 되신다면 이렇게 그 보관함과 이벤트의 개취인 구조가 보이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좀 더 빠른 편집을 위해서 키워드나 스마트폰 같은 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 가장 왼쪽에는 이렇게 보관함과 이벤트가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쪽은 각각의 이벤트 안에 어떤 프로젝트 파일과 미디어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임시로 이렇게 미디어 파일들이 위에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 파일인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아이콘이 두 개가 더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이틀과 제너레이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마 원조님께서는 저랑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많아가지고 기본 타이틀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좀 화면 구성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타이틀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막.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 타이틀을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에 사용자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사용자 설정을 가져오시면, 자, 여기 보이죠? 타이틀이라고 나온 거. 요게 이제 대표적인 타이틀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자막을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이런 류의 효과들을 모아놓은 게 타이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이틀은 그 범위가 되게 넓어서 뭐 자막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생성기는 뭐냐? 생성기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여기 보이시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배경입니다. 배경이나 뭐 이런 커서 같은 이미지 파일들이 이 생성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다룰 거기 때문에, 타이틀이 뭐고 생성기가 뭐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지?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보관함과 이벤트를 보여주는 아이콘이고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타이틀과 생성기를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는 것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가운데 화면은 이제 당연히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 타임라인 사용해서 편집을 하면 영상들이 플레이가 되는 화면이겠죠. 저희는 이 화면에 보면서 영상을 편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비율로 영상을 볼 거냐, 뭐 확대해서 볼 거냐, 600% 확대해서 볼 거냐, 화면에 넘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대로 축소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음대로 보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맞추기를 해놓고 꽉 차게 해서 편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옆에 있는 보기는 뭐냐? 보기는 이제 이 미디어 재생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거 뭐 비디오 스코프도 있고 앵글도 있고 등등 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쓰실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게 이 오버레이 옵션에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수평선을 보겠습니다. 수평선 보기.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 컷 상에서 화면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자동으로 오버레이를 시켜주게 되는데, 얘는 자막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미지라든지 뭔가 요소를 배치해야 될 때 균형감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게 타이틀, 동작, 안전 영역폭인데, 소위 말하는 세이프 존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노란 선 안으로 웬만하면 자막이라든지 저희가 넣고 싶은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선이 표시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적용을 시켰던 자막들도 이 세이프 존 안으로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요소들이 세이프 존 안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보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항상 얘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균형감을 위해서는 얘를 켜놓고, 즉 그리드가 있는 거죠. 화면에 그리드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다. 나머지는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편집을 하게 되시면서 이 타이틀이나 생성기와 함께 가장 많이 접근을 하시게 될 화면입니다. 엄청 중요한 화면이고요. 이게 그럼 무엇이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의 그 모든 속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미디어에 대한 속성이 여기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비디오 인스펙터예요. 비디오 인스펙터. 이 비디오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영상의 위치죠, 위치. 위치 같은 경우만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위치는 말 그대로 이 화면을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그 좌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X를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 볼게요. 얘는 이제 숫자를 임의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숫자 위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좌나 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미실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미실 수도 있고, 가장 가운데 위치키지만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영상을 위치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역시 기준점은 0이에요. 회전은 당연히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100%가 기준입니다.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나중에 인코딩된 화면보다 작아져서 마치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또는 얘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편집을 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다. 그래서 비디오에 대한 속성을 저희가 자유롭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패널은 뭐냐면 컬러를 조정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상 채도 노출 정도를 조정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뭐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컬러 보정은 파이널 컷 상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동영상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많이 만지게 되실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음량 조절도 되게 많이 하죠. 음량 조절. 참고로 음량 조절은 타임라인 상에서 여기 밑에 보시는 이 희미한 수평선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I는 역시 인스펙터죠.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 파일,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작업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 파일들에 대한 속성을 검사할 수 있는, 그리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런 창이다.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여기로 내놓으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창입니다. 여기는 우선 위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이 타임라인과 관련된 아이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따 다루기도 하고, 마지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효과. 비디오에, 지금 저희가 틀고 있는 비디오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노스텔지아에 이런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되죠. 자, 그러면 커맨드 G를 눌러서 취소를 시키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왜곡 들어가서 곤충 눈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다양한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다운을 받거나 뭐 사거나 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다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얘는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지션이 뭐 크로스 디졸브 같은 거죠. 근데 파이널 컷에서 크로스 디졸브는 그냥 커맨드 T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는 거라 여기 트랜지션 효과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멋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이 있겠죠. 이 적용하는 방법은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두 개의 경계가 있는 곳을 보시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그때 이제 마우스를 띄시면 이렇게 생겨납니다. 보이시죠? 지금 트랜지션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우실 수 있고요. 뭐 다른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얘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이제 타임라인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